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우리 육군이 아미 타이거 4.0이라는 프로젝트명을 가지고 뭐 워리어 플랫폼이라든지 뭐 최신형의 어떤 그 C4I 통신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 구축해 나가는 첨단 미래형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아미 타이거 4.0의 일환으로 전투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현장에서 시험 평가에 들어갔는데, 이제 뭐 정말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그리고 미국이 노후된 블랙호크를 아주 싼 값에 개량해서 완전히 그냥 최신형으로 만드는데, 우리 군도 한번 좀 들여다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노후 블랙호크 헬기를 최신 사양으로 환골 탈퇴시킨 UH-60V 헬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대량 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헬기인데, 블랙호크 헬기 대량 운영국인 우리나라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미 육군이 기존의 UH-60L 블랙호크 헬기를 개량한 최신 현대화 버전 UH-60V 헬기 6대를 펜실베니아주 동부 육군 주방위군 항공훈련장에서 최초 공개했다고 디펜스 포스트가 현지 시각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은 해당 헬기는 7월 말 훈련장에 도착했으며 현재 조종사 기종 전환 교육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놀랍게도 이 헬기들은 최신 사양을 갖춘 기체지만 기령이 30년을 훌쩍 넘은 1989년 생산 기체를 개량한 기체라고 미 육군은 밝혔습니다. 미군은 우리 육군이 130여 대를 보유 중인 UH-60P와 유사한 사양의 UH-60L 헬기의 장기 운용을 위해 한 대 약 400만 달러를 들여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UH-60L과 UH-60V는 같은 블랙호크 헬기지만 모든 부분에서 하늘과 땅 수준의 성능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량은 엔진은 그대로 2대, 양력이 크게 향상된 신형 로터 블레이드를 적용해 탑재 중량 증가와 기동성 향상을 이뤘고, 임무 컴퓨터와 조종 계통을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반자율 비행 능력, 전천후 침투 비행 능력 등을 부여해서 최신 경쟁 모델들에 뒤지지 않는 강한 능력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군은 차세대 공중기동 플랫폼이 배치되는 2035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1000여 대의 블랙호크 헬기를 V 사양으로 개조할 예정인데요. 우리 군도 대당 250억 원, 총 사업비 3조 2,500억 원을 들여 한 개 분대 병력 탑승도 안 되는 수리온 추가 양산할 생각하지 말고 당초 원안대로 약 6,300억 원을 들여 기존 블랙호크 헬기를 개량해 사용하고 미군의 차세대 헬기 도입 일정을 기다리는, 그렇게 해서 같이 합동 개발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자, UH-60V, F-16도 최신 사양 V, 여기도 최신 사양 V, UH-60V인데 우리 육군이 운영하고 있는 UH-60P 이거하고 거의 뭐 똑같은 사양이 UH-60L이에요. 그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인데 다 이제 아날로그 계기판에다가 이걸 완전히 디지털화하고 항전 장비 다 완전히 뭐 새 걸로 바꾸고 그리고 이 반자율 그 비행, 또 자동 정지 비행 뭐 이런 그 첨단 비행 능력 다 갖추고, 또 원래는 이 엔진까지 개량하자 라고 했었다가 엔진 개량하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제 이런 상황, 가격이 비싸니까. 그래서 엔진은 그만두고 이 로터 블레이드, 프로펠러라고 일부 분들이 부르는데 헬리콥터는 이제 로터 블레이드라고 하죠. 이 로터 블레이드를 최신형으로 바꾸면서 이 형상이 약간 바뀐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력이 더 증가하고 이렇게 해서 엔진 출력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고, 그래서 탑재 중량 그리고 항속거리 모든 것을 더 개선한 이런 사양인데, 이걸 지금 미 육군이 1989년도부터 생산한 버전이 이 UH-60L인데 이걸 끝에서부터, 즉 마지막 생산부부터 개량해 나가는 게 아니라 최초 생산한 1번기부터 개량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이 UH-60L을 전부 개량해서 다 쓰겠다 이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에서 혹시나 이 헬기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한 30년 썼으니까 노후 헬기야, 그래서 새 걸로 바꿔야 돼, 특히 수송 헬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기동 헬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는 저건 그냥 사업에서 사업비 좀 챙기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만큼, 헬기는요 이게 뭐 전투기처럼 기동을 뭐 완전히 뭐 7G, 8G, 9G
해서 중력을 갖다가 뭐 9배의 중력 하중을 받으면서 이 비행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동체라든지 이 기골이 거의 뭐 영구히 쓸 수 있어요. 그래서 60년, 70년 미 육군도 지금 이 치누크 헬기, CH-47 치누크 헬기 50년, 60년 넘은 거 개량해서 계속 씁니다. 마찬가지로 이 UH-60 헬기도 개량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엔진만 바꾸고 소모품만 바꾸면 계속 60년, 70년, 100년도 쓸 수 있는 게 헬기다라는 게 헬기 전문가들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현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헬기인 UH-60 기동 헬기 13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군의 원하는 이거를 최신 사양으로 개량하자. 개량하면 얼마 안 드니까. 그래서 6,300억 원 들여서 개량하면 뭐 어차피 기골이는 뭐 영구히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완전히 최신 한 대당 2천만 달러, 3천만 달러 넘는 그런 아주 고사양의 헬기로 탈바꿈할 수 있으니 굳이 뭐하러 돈을 낭비하냐. 이게 우리 육군의 원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모총장들보다 힘이 더 센데 자신의 실적을 올려야 되는 사장이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보다 힘이 더 세니까 이 군의 계획이 자꾸 어긋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카이가 잠깐 수도 야 UH-60 그거 개량하지 말고 그냥 퇴역시키고 조기 퇴역시켜버리고 우리 수련사 내가 사장 됐는데 아직 실적이 없잖아. 실적이 이게 말이 돼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조 2,500억 원 들여서 그냥 이 멀쩡한 헬기를 퇴역시켜버려. 6,300억 들이면 이 어마어마하게 더 강력한 헬기가 되고 수련, 제가 감히 수련 따위라고 하겠습니다. 수련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강력한 헬기가 그의 새가 같은 이런 헬기가 되는 게 6,300억 원이 되는데 카이가 잠깐 수도 3조 2,500원 우리 매출 좀 올려야지. 내가 청와대 수석급이 지금 내려와서 사장하는데 이 뭐야 지금 실적도 없이 이렇게 해서 간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에 막 비리가 들어가고 이 사업했던 사람이 그 뭐 취업 알선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리 정황이 드러나고 해서 지금 홀딩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이 UH-60은 개량 안 한다. 끝까지 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군인들이 이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개량을 안 하고 끝까지 쓰려고 하는구나. 그게 아니고 상황 바뀌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걸 개량에 들어가 버리면 수련 생산 안 되니까. 그래서 개량 안 해. 스톱. 그리고 이제 상황 바뀔 때까지 카이 상황 바뀔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건데 지금 미국이 FVL 사업해서 차세대 이 수직 이착륙하는 이 기동 헬기 지금으로서는 헬기죠.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콜스키, 보잉 컨소시엄 그리고 벨,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서로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벨러하고 디파이언스하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데 다 공이 해외 파트너 좀 같이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말로 카이의 매출이 필요하다면 여기에 우리가 공동개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상당한 생산 비율을 배정받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수령 같은 250km 날아가고 또 멀리도 가지도 못하고 하는 비행기 이제 앞으로 그 말고 500시속 500km로 빠르게 날아가고 하는 그런 기동헬기 가져야죠. 우리 국방안보가 업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카이는 정말 민영화해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로봇 전투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한화 디펜스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전투 차량 이른바 IMPU-GV 시스템이 육군 제5 보병사단에 배치되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한화 디펜스가 자사의 지능형 다목적 무인 전투 차량 IMPU-GV를 육군에 시범 납품하고 일선 부대에서 무인 전투 체계를 시범 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고 제인스가 현지 시각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9월 28일 육군과 IMPU-GV 군 시범 운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5 보병사단에 해당 체계를 전달했는데요. 육군은 5사단에서 지난 5일부터 IMPU-GV의 원격 운용과 자율주행,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운용 등 전술적 운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가 독자 개발한 IMPU-GV는 중량 2톤의 육륜 장갑 차체를 이용한 컴팩트한 플랫폼에 다양한 센서와 인공지능 시스템을 적용한 최첨단 로봇 전투 차량인데요. 원격 조정은 물론 항법 장치와 지형 인식을 통한 야지 자율주행과 스마트 자율복귀가 가능하고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이용해 다목적 기관총이나 중기관총, 유탄 발사기 등의 화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 전투 차량의 임무는 감시정찰과 통신중계, 물자 수송과 부상병 이송, 근접 전투로 규정됐는데요. 무려 500kg에 달하는 적재 하중을 가지고 있어 야전에서 다양한 수송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전기 충전식으로 1회 충전했을 때 1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해서 보병 부대와 함께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군은 이 무인 시스템의 야전 운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 전투체계의 본격적인 전력화 여부와 향후 사업 방향의 가닥을 잡을 예정인데요. 부디 하루속히 검증된 성능의 무인 전투 로봇이 일선에 배치되어 우리 군의 고질적인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야, 잘생겼습니다. 한화에서 디자인했네요. 한화가 정말 저는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 카이하고 한화는 정말 이 극과 극의 행보를 달린다라고 생각을 되는데 한화는 디자이너도 채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6륜형 거기다가 뒤에는 또 짐칸이 또 있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뭐 병력 수송, 그 부상병도 수송해 올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탐지 장비 다 있고 12.7mm 소총 기관총 또는 7.6mm 기관총 또는 40mm 유탄 발사기 이런 것들 장착해서 사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청음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총소리가 울리면 그쪽으로 포탑이 자동으로 딱 돌아가게끔 해서 저기냐 아니냐 탐지 장비가 여기 있으니까 저기다 판단되면 사격 이렇게 할 수 있는 로봇 전투 차량. 그런데 배터리로 움직이니까 굉장히 조용하겠죠. 저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이게 엔진이 작동이 안 되고 하이브리드 즉 배터리 상태로 움직일 때는 정말 조용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조용할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적진을 정찰하든지 아니면 은밀하게 뭔가 부상병을 수송하고 또는 보급품을 전달해 주든지 이런 임무 잘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또 탐지 장비는 또 사람보다 더 뛰어나니까 여기에 걸리면은 격파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겠다. 문제는 이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배터리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속 이동 거리 100km 그러면은 이거 타고 평양까지 못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어만 하고 자기 주둔지에서 방어만 하고 주둔지 지역 순찰만 하고 하면 아무 문제 없죠. 뭐 왔다 갔다 충전하고 하면 되니까. 문제는 우리 한국군은 방어 한번 한 후에 반드시 역습해서 저기 한경북도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 원정 공격을 해야 되는 군대입니다. 이건 숙명입니다. 그런데 그 원정 공격하러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충전 어떻게 할 것이냐. 발전기로 움직이면서 할 것이냐. 발전기 앞으로는 이 아미타이거 4.0 전부 그냥 전자 시스템입니다. 이 전자 시스템에 대한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동식 원자로 시스템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우주에서 그냥 무선으로 충전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걸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위 컴포넌트들 개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을 어떻게 경량화시키고 다종화시키고 또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더욱 깊이 해봐야 된다. 휴대폰 성능 아무리 좋아도 배터리 다 달아버리면 충전기 없으면 뭐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역시 방산업체는 민영화되고 그리고 적당한 이윤이 있어야 이렇게 스스로 개발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도 이제는 적당한 이윤, 하나의 산업으로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고 그래서 너무 국산이라고 해서 저가로 이렇게 후려칠 게 아니고 이윤을 주고 그 대신 아주 스스로 더 강력한 성능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런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카이처럼 저렇게 군에서 연구개발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 이런 회사는 바꿔야 되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